그런데 바로 일본은 그러한 강제병합 조약 체결을 전제로 이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이고, 그 속에 바로 강제 노역을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또 성노예 전쟁에 바로 성노예 피해자들이 만들어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은 정말 이 부분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어떤 배상의 논리가 아닌 오히려 이 평화헌법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본이 지금 그 역사를 왜곡하는 두 가지 중요한 프레임이 식민지배 합법론과 한일협정 완결론입니다. 1910년 강제병합조약을 통해서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식민지배를 했다는 것이고,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자, 이것이 바로 일본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이제 역사적인 프레임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한번 조명해 보게 되면 식민지배 합법론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제법상 조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조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조약을 우리는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 일본은 한국을 대등한 어떤 당사국으로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체결했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이미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바로 일본은 그러한 강제병합 조약 체결을 전제로 이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이고, 이 불법 공간 속에 다시 자기들의 태평양 전쟁, 그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 속에 바로 강제 노역을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또 성노예 전쟁에 바로 성노예 피해자들이 만들어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1910년이 그 불법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 불법 35년 공간 속에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나오게 된 것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또 중첩적인 그런 그 이중적인 피해라는 거죠. 불법 지대 속에 인권 침해까지 이루어진 이 부분이 구제받아야 되는 중요한 그 문제로 남아있는데, 일본은 바로 이 부분을 65년 다시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 이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사실은 그런 어떤 강제징용 대부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다시 이제 전략물자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결국 일본이 갖고 있는 프레임 자체는 이러한 그 과거사에 대한 문제 해결 자체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거죠. 과거사 문제를 듣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날 국제통상법을 이용해서 그 한국을 국제법 위반 국가로 문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요구를 이제 희석하려는 것인데, 2014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 양국 간의 국장급 회의라는 것을 개최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그 2차 회담 이전에 갑자기 일본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후쿠시마 방사능 농성산물을 수입하라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회자가 이런 국제법을 잘 모르지만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그 WTO, 오늘날 국제통상법이라는 것은 자유무역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무역 대원칙의 일반적인 예외라는 걸 또 규정하고 있죠. 그게 이제 가트 20조의 그 자유무역의 외로서 이 규정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B항에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 동물, 식물 이러한 그 관련된 수출입이 그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바로 후쿠시마 방사능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그 건강에 어떤 피해를 주는 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그러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이 조치는 말하자면 자유무역의 예외로서 국제통상법에 명시된 근거를 갖고 있는 어떤 조치였던 거죠. 이것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WTO에 제소를 합니다. 의외로 또 1차 그 패널 심의에서는 일본이 승소를 하죠. 근데 최종심 가서는 상소심에서 패소를 했죠. 바로 이제 일본의 태도가 그겁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특히 통상법에서 유리한 고지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를 더군다나 WTO 제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최종심에서 일본이 패소를 했다면 거기 수긍하고 불필요한 한국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일본이 보인 행태는 WTO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바로 대부분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자 바로 지금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 한국의 그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가장 그 핵심적인 소재 부품들, 그 부분을 지금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야말로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한 제대로 처리하겠다 의지 자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왜곡하고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 기조는 뭐냐?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 그리고 역사 수준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인데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져 있는 평화체제, 전쟁 자체를 못하게 돼 있죠. 못하게 되는 이런 국가인데 바로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 일본의 논리는 평화법 체제를 바꾸는 거죠. 그 역사 수정주의는 뭡니까? 말하자면 그 일본이 지금까지 과거사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모든 것을 그 합법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주장은 그 지금까지 그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자국 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있었고 반성하는 그런 어떤 그 학문적 어떤 기조에 대해서도 자학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모두 그 수정하겠다는 이 논리를 아무도 변함없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은 정말 이 부분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어떤 배상의 논리가 아닌 오히려 이 평화법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어떤 역사 수준주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끝났다는 걸로 합법이었다는 걸로 지금 매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의 어떤 본질은 바로 오늘날 국제인권법이 제기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전쟁 방지는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서 궁극적인 어떤 평안한 건 뭐냐? 바로 인권 보장, 인권 보호, 인류 복지, 인간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평화의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그 정말 어쩌면 그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어떤 도전입니다, 사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법적 권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청구권이 존재해야만 권리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청구권이 없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자체를 무슨 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논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65년 한일 청구협정 체결 당시 1995년 무레야마 다마 식민지배 그 사과를 하는 당시 또 일본 국회에서 이 계속 반복되어 온 얘기라는 겁니다. 일본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묻죠. 대정부 질문합니다. 개인청구권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전제가 되면은 일본 국민의 권리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거는 일본 국내법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조약국장, 야나이 순지를 비롯한 일본 조약국장들 또
그 외무성 장관 하나같이 답변한 내용이 뭐냐면은 개인 청구권은 국제법을 전제로 할 때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개인 청구권이라는 것은 소멸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일본 언론이 저는 답답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본 국민한테 알려야죠. 일본 국민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한국 피해자들이 그 소송을 제기한다니 하면은 바로 투트랙 전략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멸됐다 이제 이 부분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듣고 바로 한일 청구 협정으로 모든 것이 최종적 완전히 해결됐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판결에서 나오고 한일 청구 협정은 전혀 전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일 청구 협정은 전혀 전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합법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한일 청구 협정에 담겨 있지 않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2012년 한국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던 거죠. 9년도죠. 2009년 2월, 2009년 7월인데 우리 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짜 강제병합 100년 바로 1년 전입니다. 그게. 그때 우리 고등법원 두 군데서 판결이 나오죠.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니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해서 우리 징용 피해자들의 어떤 그 제소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왜 인정했느냐 보니까 법리적으로 그 기판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기판력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 판단 자체는 법적인 힘이 있다는 이렇게 내용 엉터리가 아니라면 그 판단을 존중해 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핵심이 바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협정으로 완결됐다.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그런 정권 차원의 주장을 하더라도 법이란 거는 바로 그러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피해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그거는 권력 차원의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전부 그 인권에 입각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국 공령화가 돼야 되고 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해서 100년 만에 일본 판결 판단력을 존중해서 식민지배 합법 만약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보십시오. 100년 전에는 강제적으로 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 합법을 인정해 주게 되면 일본은 다시 그 반성이나 뭐나 없을 거예요. 근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 때 2010년 양국학자의 선언이라면 중요한 하나의 그 변수가 된 거죠. 바로 이제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2011년도에 결정이 나오죠. 그게 뭐냐니까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 하에도 근데 3조에 뭐냐니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재교섭 또는 중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헌법의 위임을 받은 한일 청구권 협정 속에도 있는 규정을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피해자들의 호소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 자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법부란 것은 당연히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어떤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법부 자체가 그런 어떤 피해자가 있고 왜곡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거는 외교 문제라서 그냥 참으세요. 그건 사법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 대부분 판결 이 자체가 인권법을 뭐 이해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 결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입니다.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또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는 이 상태라면은 이 문제는 누가 처리하라? 그냥 국가끼리 우호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 중심 접근, 그리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국제인권법 자체가 독일과 일본의 극단적인 인명경시, 인명침해, 인권 침해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반성하에서 나온 게 국제인권법이고, 대한민국 정부야말로 바로 2011년 헌법소원, 위안부 헌법소원이 나왔고 2012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2005년 아주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그런 사법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에 충실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부분 판결이 나왔는데, 이 대부분 판결을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면은 피해자 기본 원칙이라는 걸 부정하는 일본의 본질은 뭔지 그것부터 밝혀야 될 거예요. 가해자의 책임의식이 없다.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 또 침략 전쟁을 부정한다. 그리고 위안부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미 아베 담화의 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지향하는 바가 국민 주권, 국민 인권을 이제 전제로 뭔가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그런 위안부 합의의 본질은 과연 뭐냐? 그 TF 만들어 다 판단을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그러한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괴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합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저는 일본 자체가 그런 최종적인 합의만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몰두했을 뿐이지 본질은 없는 거예요.